다우지수가 장 막판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경기부양책에 대한 우려감, 일단 합의가 잘 안 될 것이다 라는 부담감이 생겨났죠. 거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 악화된 듯한 느낌이고요. 경제지표도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일단 우려감들이 크게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부담감을 좀 느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자들이 부담감을 느꼈다라면 일단은 시장에 대한 참여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장막판에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에 대한 이야기들 자세하게 전달해 드릴 거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큰 손으로 다시 귀환을 했습니다. 7년 만에 최대 매수치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무려 1조 3천억 원 순매수, 어제 마감 시황에서 전달해 드렸던 바로 그러한 내용인데요. 삼성전자에만 무려 9천억 원에 대한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게 됩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진행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G 장비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5G 장비는 웃고 있는데 반면에 통신주들은 별로 신통치 못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주들은 주가가 부진한 반면에 5G 쪽에서는 상승세가 나타난 이유 어디에 있는지 좀 알아볼 텐데요. 통신주와 5G 장비 같은 듯 하면서 다른 두 업종의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29일이네요. 7월 29일. 6월로 돌아오고 싶었나봐요. 자, 일단은, 6월달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6월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자, 7월에 막바지로 들어섰습니다. 마지막 주간에 중반쯤까지 들어섰는데, 일단은 주 초반에 워낙 강한 상승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미국 시장에서의 부담감들, 일단 같은 재료인데도 증시가 하락하느냐 상승하느냐에 따라서 호재다 악재다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야기들을 오늘 전달해 드릴 텐데요. 일단 다우지수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장 막판에 하락세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나스닥, 다우지수 모두 다 하락세를 보이게 됐는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0.7% 하락한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나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장 막판에 빠지는 모습인데요. 기술주들이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좀 부진할 것이다, 이러한 부담감들이 생겨나면서 양 지수를 흘러내리게 만드는 이유가 됐습니다. 장 막판에 하락했다, 이 부분이 조금 기분이 나쁜 상황이죠. 일단은 하락 출발하고 나서 점차적으로 이제 낙폭을 회복해 나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장 막판에 이 모든 부분들을 끄집어내리면서 결국에는 이제 장중 최저치로 마감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에 대한 어떤 기조가 바로 꺾여버리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재료들이 시장에 부담을 줬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경기부양책에 대한 내용이겠죠. 경기부양책은 뭐 우리가 계속 알고 있었듯이 지금 백악관 그리고 공화당, 이게 미국 정부와 공화당에서 나타나는 그 제시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이 1조 달러 규모죠. 그래서 부양책을 일단 발표를 좀 했는데 의회에서 최종안이 순탄하게 갈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직은 경계심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이제 핵심 사안이죠. 실업급여에 관련해서 9월까지 연방정부가 주당 2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한다. 그 다음에 10월부터는 총 실업급여를 이전 소득의 70%를 제한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실업 지원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일단은 실업보험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양 당이 합의가 돼야 되겠죠.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공화당 너희들은 왜 실업수당을 줄이려고 하느냐, 더 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에 대한 어떤 대변책이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살림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약간 좀 부담을 느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런 내용들인 것 같고요. 또 보면은 이제 이번 감염병에 대한 피해로 인한 소송, 이것과 관련해서 기업들에게 면책을 해주는 이런 책임 보호 조항,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 양보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면서 서로 간에 이제 좀
반대 의견이 나타나고 있죠.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기업에게 면책특권을 주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즉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업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국민들을 신경 써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공화당이라든지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이 먼저 살아야지 국민들도 살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협상 기한이 굉장히 촉박하죠. 그래서 이렇게 갈등이 부각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됐을 경우에는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경기부양제를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하게 됐을 경우는 또 여기에 대해 후폭풍,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이제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현재 이 경기부양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의견이 분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공화당 내부에서조차도 재정 적자를 이렇게 키우게 되는 추가적인 부양 정책,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그런 시각도 많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보험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좀 시급한 거 있죠. 당장 이제 급하게 나가야 되는 거, 그런 것들만 우선적으로 좀 처리하자.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 9월 이후에 조금 논의하면 어떻겠느냐,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일시적으로나마 뭔가 이제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가 확정이 된다면 시장이 좀 안정화될 수 있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시장이 가지고 있는 부담감은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부양책을 한다고 안 한다고 빨리 결정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여기에 대한 일단 내용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으나 그것이 합의가 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담감들이 시장을 부담스럽게 만들었다, 참여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핵심 경제 지표죠. 소비자 신뢰지수. 이 소비에 관련된 이런 지표들은요, 굉장히 시장에 민감하게 작용을 좀 하게 되는데, 미국 경제의 70% 정도가 소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지난달에는 98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92.6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망치도 뭐 조금 내릴 것이다, 94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됐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감염병이 재확산이 됨에 따라서 투자 심리들, 이 소비 심리들이 많이 약화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소비의 어떤 심리 부분들이,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또 경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감염병에 대한 핫스팟 지역들의 확산들은 다소 누그러지고 있다. 신규 환자의 증가 속도가 7일 평균으로 봤을 때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그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근데 그것과 관련된 어떤 지표,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은 또 조금 이따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나타나는 7월 달에 이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쁘게 나타났다는 부분들은 현재 시장에서는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또 백신과 관련된 내용들에서는 약간의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르면 올 10월에 백신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화이자, 모더나 이런 기업들이 개발 중인 백신 자체가 3차 임상에 돌입을 했다.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뭐 한 4주에서 6주 정도 이제 진행한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개발, 그 임상을 통해서 이제 확정이 되게 되면은 그 부분들 이제 생산하게 되고, 생산이 완료되는 시점이 이제 한 빠르면 10월 정도 될 것이다. 뭐 일각에서는 9월 정도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이제 10월 정도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10월 정도부터는 백신이 일단 나타났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상당히 누그러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건 역시도 일단은 확정될 수 없는 부분이고 빨라야 10월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투자자들은 또 여기에 대해서 아이고 그때까지 언제 기다리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기업 실적도 좋지 않았습니다. 뭐 물론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겠습니다만, 다우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대기업, 맥도날드, 3M 이런 기업들이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 어닝 쇼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전부 다 이제 주가가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을 끌어내리는 모습이 나타났다. 물론 기업의 대체적인 그 상황들은 어닝 서프라이즈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뭐 어느 날 이렇게
괭이로 나오는 그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좋지 않은 영향이 나오게 되면 지수가 하락하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기업 실적 역시도 좀 부담스러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심리가 약간은 좀 위축될 수 있는 재료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 여기에다가 이제 경제 지표도 안 좋게 나타나고 기업 실적도 안 좋고 뭐 기대감은 있지만 그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당장 나타나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악재라기보다는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 부담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돼서 이제 미국의 이런 증시 하락에 대한 포인트는 우리나라와 연결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건 시장 상황에서 투자 심리가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국내 증시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이야기 좀 해야 되겠죠.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사들였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 매수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봐야 됩니다. 큰선 외국인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7년 만에 사상 최대치에 달하는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게 됐다. 삼성전자만 무려 9천억 원을 넘게 사들이게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샀는지 정말 깜짝 놀랄 정도였죠. 국내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별로 좋지 않아, 매수 안 할래 이런 얘기들 계속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7년 만에 무려 사상 최대 순매수 1조 3천억 원을 순매수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어제 이제 그 탑픽이었죠. 외국인들 순매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건데 이 매수 기조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증시는 하락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분위기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수급 특징적인 부분을 통해서 말씀드려왔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투자 심리를 좀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자, 도대체 외국인들은 어떠한 종목들을 매수했을까? 당연히 IT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가장 많은 업종이 바로 IT 쪽이라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 IT 쪽으로 집중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럼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죠. 경기 부양책을 하게 되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되죠. 달러가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데 달러가 강세가 아니라 약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통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환율에 대한 포지션이 외국인들을 끌어당기는 중요한 어떤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증시가 달러화 약세에 따라서 기대감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된다면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매수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멈추거나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즉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술주들에 대한 고평가. 미국 기술주들이 이제 워낙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죠. 애플, 아마존, 할 거 없이 정말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과 비교해보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의 IT 기업의 주가가 너무나 저렴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조금 이제 여기저기 투자를 좀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상태에서 저평가된 기업,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기업이 아닐까 생각되는 거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호재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지금 삼성전자 퍼가 13.2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 쪽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퍼가 82배, 애플은 28배. 물론 퍼 가지고서만 딱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퍼라는 것은 이익 대비 주가의 어떤 수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런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주들은 퍼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의미해 봤을 때 이익 대비 주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익 대비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평가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이런 데다가 지금 인텔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뭐가 나오냐면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외주 비율을 높이겠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에게 큰 호재가 좀 됩니다.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일단 대만의 TSMC 이 정도거나 아니면 삼성전자 이렇게 구분이 딱 지어지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수요를 이제 모두 다 소화해낼 수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가 또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저평가, 즉 실적은 계속 증가할 텐데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저평가 국면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5G라든지 인공지능 AI와 관련된 물량 증가가 계속 진행될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관점 속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저평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이제 하반기에 이 IT 업종, 반도체 업종의 상승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도 같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단기에 상승한 부분들은 당연히 부담이 되겠죠. 그렇지만 살짝씩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관점을 통해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나, 이렇게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IT 업종,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삼성전자 들고 가시는 분들은 계속 들고 가시는 게 유리하겠죠?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5G와 통신주 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통신주들은 그냥 비리비리하다, 별로다, 그래서 울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5G 장비주들은 주가가 그래도 많이 또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다라기보다는 재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디지털 뉴딜에 따른 정책이 여기에 적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정부가요,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 중에 하나인 디지털 뉴딜에 약 58조 원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일자리도 90만 개 이상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는데, 중요한 건 이제 5G 인프라를 투자를 해서 디지털을 통한 국가 발전을 추구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5G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와야 되는 구간입니다. 뭐 지금 뭐 현재 시점에서 5G 안 갈 거야, 뭐 이렇게 우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냥 무조건 가야 되는 관점이거든요. 근데 시기적인 부분들이 지금 가느냐, 조금 이따 가느냐, 이런 부분이 되는 내용이죠. 근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와 같은 상황, 즉 이렇게 감염병이 나온 상태에서 언택트를 비롯한 이런 이 5G를 이용한, 네트워킹을 이용한 그런 어떤 사업 분야들을 좀 확장하겠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어떤 그 활발한 움직임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통신 3사들이 좀 쥐어짠 것 같죠? SK텔레콤이라든지 KT, LG U+, 뭐 SK 브로드밴드, 이런 기업들이 5G 인프라 강화 쪽으로 3년간 24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얘기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5G 관련한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투자를 직접 단행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당장 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당장에 단기 순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부담감들, 그래서 통신주들이 주가 하락이 좀 나타났다 볼 수 있겠고, 그 중에서도 LG U+가 가장 부담스러운 모습 보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미국에서 최근에 화웨이 쪽을 계속 때리고 있잖아요. 이 화웨이의 장비 교체, 이 부분들인데 LG 쪽에서는 화웨이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모듈을 만들어내기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LG U+에는 악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뭐 삼성전자에서 모듈을 제공을 하고 뭐 등등등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구축에 대한 내용들은 LG U+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화웨이 쪽에 대한 그 장비를 쓰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뭐 국가별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또 불이익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LG U+에게는 약간의 악재성 재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른 통신사들도 마찬가지로 당장 돈을 뜯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담스럽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5G 장비 관련주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 없죠. 막 그냥 어쨌든 5G에 대한 인프라 구축,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화웨이 자재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 삼성전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라서 삼성전자가 이제 이 5G 장비를 통해서 이 관련 기업들, 즉 협력업체들에게 수주를 더 많이 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5G 장비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올라온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라온 시점, 즉 5G가 처음에 구축이 되던 바로 그 시점에 통신장비주들에 대한 수혜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는 사실 의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 시장으로서의 어떤 그 규모가 커지게 되고 해외 시장으로 진출을 하게 된다면 이제 이야기는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국내에 장비를 구축하게 됐었던 시기는 일단 끝이 났죠. 그래서 이제는 유지보수를 통한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증가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됐었는데 해외 쪽에서의 수주가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새롭게 또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각 국가들이 지금 이 감염병에 대한 부분 때문에 수요를 좀 더 급하게 땡기고 있다라고 판단해 본다라면 아마도 이제 많이 올라온 부분에서 추가적인 도약이 나타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그렇게 모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5G 장비 쪽에 대한 부분들은 2차 상승에 대한 포지션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워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장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온 부분이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내려가지 않는다라면 홀딩 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호재성 재료 그 다음에 향후에 지속적으로 연결고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5G 쪽을 아주 또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서 고평가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향후에 좋은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면 그런 것들은 그냥 놔둬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장비 쪽으로 조금 집중하시는 모양새가 좋겠다 생각되고요. 통신주 쪽에서는 일단 이 추가적으로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고 보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우지수가 하락세를 보였는데 경기부양책 그리고 지표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막판에 좀 밀렸는데 투자 심리가 많이 흔들렸을 뿐이지 실제로 뭐 악재가 딱 불거져 나왔다거나 아니면은 뭐 시장을 강하게 때릴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런지는 아직은 불확실하다 보시면 되겠는데 국내 증시는 그래도 조금 괜찮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 때문이라도 달러 약세 국면을 통한 그런 외국인들 매수 유입의 매력적인 조건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또 우리나라 IT 업종들의 저평가 국면들이 외국인들의 구미를 잡아당겼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버티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잘 올라가도요 시장이 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되고요. 자, 그 다음에 5G 장비 쪽과 통신 쪽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은요. 일단은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봐야 되겠죠. 통신주 같은 경우는 당장 현금을 뜯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대신에 5G 장비 쪽은 투자에 대한 부분이고 또 그동안 이제 막혔을 거 생각됐었던 추가 실적 증가에 대한 부분들이 열려져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싸워서 얻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산전수전 다 겪은 투자자라면 시장과 싸워서 남는 것이라고는 아주 비싼 대가뿐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터득했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과 맞서지 마라. 정부 정책과 맞서지 마라 등등입니다. 내가 딱 보기에 조정받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지만 시장은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조정이 아니라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투자를 왕창 했는데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시장은 항상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요. 그리고 캠피셔가 말을 했듯이 시장은 모욕의 달인이다. 그죠? 내가 항상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가서 나를 모욕감을 주게 만드는 그런 나쁜 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방향 그런 부분들을 대중적인 입장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조금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릴게요. 장중에 변동성 약간 나타날 것 같기는 한데요. 시장의 어떤 수급적인 동향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아마도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서 오늘 아침 시장 마무리하고요. 저는 장중 시황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